지방 흡입하면 피부가 처진다던데요. 리프팅까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이걸 잘못 알고 수술하면 결과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시잖아요. 어떤 데서는 처진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안 처진다고 하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오늘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적어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수술을 망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대표 원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 지방 흡입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수술 자체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수면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원 없이 당일 퇴원이 물론 가능합니다. 붓거나 멍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일주일 정도면 많이 가라앉고요. 일상생활 복귀는 빠르면 수술 다음 날부터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완전한 최종 라인이 잡힐 때까지는 약 2달에서 3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를 고려해서 수술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지방 흡입하면 피부가 처지지 않냐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처진다, 무조건 안 처진다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피부 처짐 여부는 환자분의 나이, 피부 탄력 상태, 흡입하는 지방의 양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20에서 30대처럼 피부 탄력이 좋은 분들은 지방을 빼고 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오히려 라인이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을 무리하게 빼면 처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분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양만큼만 흡입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많이 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흡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지방은 얼마나 빼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굴 지방 흡입은 몸 지방 흡입과는 많이 달라요. 얼굴은 양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얼굴은 워낙 작은 부위다 보니까 몇 cc만 차이가 나도 라인이 확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빼느냐보다는 어디서 얼마만큼 균일하게 빼느냐예요. 얼굴은 입체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균일하게 흡입하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용 미세 캐뉼라라는 아주 가느다란 흡입관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또 대부분의 재수술 환자분들은 지방이 덜 뽑혀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하 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통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술 자체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중 통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는 수준으로 통증이 최소화됩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3에서 5일 정도는 불편함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많이 편해지십니다.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크신 분들은 수술 전 상담 때 마취 방법이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다섯 번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술을 잘 받으시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재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지방을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효과가 미비한 경우,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많이 빼서 울퉁불퉁해지거나 좌우 비대칭이 생긴 경우입니다.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이미 수술한 부위는 조직이 섬유화되어 있어서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수술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리프팅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얼굴의 경우는 리프팅을 꼭 같이 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조금만 떨어지게 돼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 수술할 때는 필요할 때만 리프팅을 권해드리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얼굴 지방 흡입은 항상 페이스 타이트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 타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방 흡입보다 리프팅 효과가 4배 이상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페이스 타이트를 하더라도 별도의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벡터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올릴 수 있는 실리프팅을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상담할 때 의사가 이런 별도의 리프팅 시술이 왜 필요한지 혹은 왜 필요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별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7번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지방흡입은 지방세포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진 지방세포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체중이 크게 증가하면 남아있는 지방세포들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풍선에 비유하자면 개수는 줄었지만 남은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또 커지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해요. 다만 같은 양의 체중이 늘더라도 수술한 부위는 지방이 훨씬 덜 축적되기 때문에 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수술만 믿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관리만 하신다면 효과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얼굴 지방흡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하나예요. 내 얼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수술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 곳의 의견을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시 내 얼굴이 지방 문제인지 아니면 처짐의 문제인지 혼돈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장도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